여러분, 고소한 맛과 향으로 인기인 들깨와 함께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당뇨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고 흔하게 먹었던 들깨 요리들이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데요. 좋은 궁합의 음식들과 함께 잘 알고 먹을 때 비로소 들깨는 보약과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과 당뇨 예방을 위해 반드시 피하셔야 할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들깨의 잘못된 섭취법, 그리고 알고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도 알려드리고 좋은 들깨 고르는 법까지 모두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식 저장소 건강뱅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들깨가 들어간 밀가루 음식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들깨를 활용해 따끈하고 고소한 맛이 좋은 들깨 수제비와 들깨 칼국수를 많이들 드실 텐데요. 우리가 무심코 먹어왔던 들깨와 밀가루 음식은 사실 최악의 궁합 중 하나입니다. 먼저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 리놀렌산은 뇌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은 몸 안에서 자체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부가적으로 영양제를 드실 필요 없이 맛있는 들깨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들깨는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훌륭한 식품 중 하나로 혈관 속 덩어리인 혈전을 풀어 혈액순환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램당 540칼로리의 높은 열량으로 기력 회복에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러한 들깨의 좋은 효능들 덕분에 들깨 칼국수나 수제비는 오히려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실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는 먹기 편하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고혈당 음식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당뇨, 비만 등 심각한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더불어 밀가루 섭취는 들깨의 효능인 혈당을 낮춰주는 것과 반대되기에 몸에 좋은 들깨를 먹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또 들깨와 밀가루를 함께 드시면 높은 열량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될 뿐 아니라 밀가루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과도하게 높여버리게 되니 되려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들깨를 사용한 밀가루 음식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에 있는 들깨가루 혹시 언제 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과 같은 지방산이 많은데요. 이 지방산은 쉽게 산패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들깨 속 지방산은 공기, 수분에 노출되면 부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 산패된 지방산을 섭취하게 될 경우 몸속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발암물질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과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산패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한 쥐의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축적이 증가되고 있었으며 간 비대증 또는 간 세포 괴사가 일어났다는 것 또한 밝혀졌는데요. 때문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섭취를 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름의 경우 직접 유통기한을 적어서 기억해 두시고 기간이 지나면 꼭 폐기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 방앗간에서 구매한 들기름의 경우 유통기한은 3에서 6개월 정도 되지만 보관법에 따라 금방 상할 수 있으니 가급적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 보관하고 드실 만큼의 양만 그때그때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껍질이 제거된 들깨가루의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면 폐기하시는 것이 좋고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도 산패될 수 있지만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들깨가루를 구입하실 땐 껍질을 벗겨낸 거피 들깨가루를 사시기보다 통들깨를 구입하셔서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사용할 때마다 후추 그라인더에 갈아 드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고소하고 입맛을 돋구는 특유의 향이 있어 들기름은 보통 볶음 요리나 탕 요리와 같은 국물 요리에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사실 들기름은 열을 가하면 들기름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튀김, 전요리 등 고온에서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이 되어버린다는 특징이 있고 결정적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생성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체내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폐암과 같은 상당히 치명적인 암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고열에 가열된 들기름뿐 아니라 들기름 거품과 연기에도 모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니 절대로 고온의 열에서는 들기름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들깨를 잘못 먹게 되었을 때 부작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평소 들깨를 드실 때 미처 신경 쓰지 않고 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들깨와 들기름을 잘 알고 유의해서 드신다면 우리 몸에 엄청난 효과들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들깨에는 어떤 좋은 효능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리놀렌산 성분 풍부.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인 리놀렌산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뇌 건강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DHA와 EPA를 공급해줄 수 있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 능력을 손상시킨 쥐에게 들기름, 올리브유, 옥수수유 3가지 식물성 기름을 먹였을 때 들기름이 인지 능력 손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시켰다는 결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효능, 항암 효능,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들깨는 강력한 항암 효능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고 나아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보여 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혈관 속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줄 수 있어 고혈압, 지방간, 당뇨 같은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도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훌륭한 효능들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식품과 함께 먹어야 할지 최상의 궁합 음식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상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 시큰시큰한 관절 통증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들깨 꿀차입니다. 들깨 속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랜딘을 억제해주기 때문인데요. 프로스타글랜딘은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근육통, 어깨 통증 등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 염증 반응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들깨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막아준다면 꿀은 염증 자체를 호전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들깨와 꿀을 함께 드시면 통증 완화에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꿀은 기침을 먹게 하고 기관지 염증을 잦아들 수 있게 도와주고 들깨는 폐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꿀이 미처 잡아내지 못한 기관지 염증과 통증을 완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깨를 잘 갈아 꿀과 1:1 비율로 섞어 차로 드시면 맛과 향도 챙기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들깨 꿀차는 일반 물을 사용해서 드셔도 되지만 들깨와 궁합이 좋은 식품 중 하나인 우유를 활용하면 더욱 훌륭한 음료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들깨 우유 꿀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통들깨와 꿀, 따뜻한 우유 200ml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통들깨를 약한 불에서 살짝만 볶아 갈아주세요. 이때 너무 강한 불에 통들깨를 볶게 되면 산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불에 볶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잘 갈린 들깨와 꿀을 1:1 비율로 잘 섞어 절여줍니다. 세 번째, 잘 섞어 절인 들깨꿀 절임을 한 스푼 정도 따뜻한 우유에 넣어 잘 저어주시기만 하면 고소하고 달콤한 들깨 우유 꿀차 완성입니다. 두 번째 최상의 궁합은 감자입니다. 들깨는 무기질 식이섬유가 가득해 최고의 항암 식품 중 하나로 뽑히는데요. 들깨의 식이섬유가 체내의 발암물질과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되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이때 감자와 함께 들깨를 드시면 엄청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품이 됩니다.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들깨의 항산화 항암 작용을 최고로 올려주게 되고 위와 장 기능을 강화하여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과 같은 질환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자와 들깨는 모두 알칼리성 식품으로 이는 장 속 유산균의 영양 공급원이 되어 장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충분한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지 못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혈관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될 뿐 아니라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감자와 들깨를 함께 활용한 알칼리가 풍부한 음식들을 꼭 드시길 권장드릴게요. 깔끔하고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감자 들깨국을 만들어 드시면 따로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안성맞춤이랍니다. 따뜻한 감자 들깨국으로 든든하고 따뜻하게 아침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세 번째, 마지막 최상의 궁합은 두부입니다. 들깨에는 칼슘이 가득한 것은 물론 오메가3가 칼슘이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돕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가 드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식품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관절 통증은 물론이고 골밀도가 떨어지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는 기능이 떨어진 간에서 뼈 생성에 필요한 칼슘의 흡수가 더뎌지고 얼마 되지 않는 칼슘마저 신장에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백질과 칼슘의 결정체인 두부와 함께 들깨를 드시면 우리 몸의 보양만큼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들깨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두 식품에 가득한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여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고 풍부한 비타민이 항산화, 항염작용을 할 뿐 아니라 두부의 단백질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부와 들깨는 다양한 요리에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는 식재료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강채소하면 빠질 수 없는 브로콜리를 함께 활용하여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브로콜리 두부 들깨 무침이 있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밥 없이 샐러드로 먹어도 손색 없는 요리인데요. 호불호가 나누어질 수 있는 브로콜리를 고소한 두부와 들깨를 곁들여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재료들을 삶고 무치기만 하는 과정으로 굉장히 간단해서 꼭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깨를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대부분 누구나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재료들이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들깨와 함께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드시기 위해서 신선하고 좋은 들깨를 고르시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통들깨의 경우 알의 크기가 크고 고르며 밝은 흑색을 띠는 것이 좋고, 껍질이 얇고 손으로 으깼을 때 잘 으깨지지만 속이 꽉 찬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쩐내가 나지 않는 들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쩐내는 들깨가 산화되기 시작하면 나는 냄새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껍질이 제거되어 있는 거피들깨의 경우에는 밀봉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넉넉한 유통기한이 남은 것을 골라야 하며, 통들깨와 마찬가지로 쩐내가 나지 않는 걸로 고르셔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신선한 들깨 고르는 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맛있는 들깨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깨 칼국수와 들깨 수제비 같은 음식들은 드시는 것을 자제해주세요. 밀가루는 고혈당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품, 들깨와 함께 먹으면 들깨의 좋은 효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집에 있는 들기름과 들깨 유통기한을 확인해보세요.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는 섭취 시 발암물질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선하고 건강하게 들깨를 드시기 위해서는 냉동 보관하고 드실 때마다 소량만 그라인더에 갈아 사용하세요. 세 번째, 들기름은 튀김을 할 때와 같은 고온에서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발연점이 낮아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네 번째, 꿀과 들깨는 근육 통증 및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들깨 우유 꿀차는 천연 진통 소염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자와 들깨는 함께 드시면 뛰어난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자 들깨국으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해보세요. 여섯 번째, 두부와 들깨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두부 브로콜리 들깨 무침으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이 외에도 신선한 들깨 고르는 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뒤에 정리된 내용들을 보시기 편하게 큰 화면으로 띄워둘 테니 동영상을 멈추고 편하게 메모하셔서 건강한 밥상 만들기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알려드린 유익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귀중한 건강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